네, 오늘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자, 오래된 장난감이 수십만 원에 팔린다는 소식에 창고를 열어봤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동전이나 장난감뿐만이 아니고요. 운동화, 옷, 가방, 시계 같은 각종 물건이 시간이 지나서 혹은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제값보다 비싸게 판매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판매 방식이 재테크 수단이 되면서 이 리셀테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물건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나 제대로 된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 등 문제점도 발생하면서 리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집니다. 새로운 판매 소비 현상으로 불리는 리셀테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이센터연구소 전민기 팀장 전화 연결돼 있군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연휴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월요일 저는 일했기 때문에. 아, 어제요? 네. 예, 방송하셨고 주말은 뭐 없이 잘 쉬셨나요? 그렇습니다. 예. 이 리셀테크 결국 그 웃돈 주고 물건을 사고 판다 이런 거죠? 그렇죠. 리셀이 이제 영어로 되판다라는 뜻이고요. 예. 이제 테크는 재테크가 합쳐진 말이어서 리셀테크 결국에는 되파는 것으로 인해서 뭔가 자산 가치를 늘려간다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명품 가방이나 시계, 신발 같은 한정판 제품들이 큰 인기고 여기에 이제 희소성 있는 제품에 차액을 붙여 판매하는 형식의 재테크예요. 예. 이게 특히 이제 MZ 세대를 중심으로 확대가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온라인에 좀 능숙하고 뭔가 차별화되는 어떤 그런 투자를 통해서 중요하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트렌드를 이끄는 그런 브랜드를 좀 빨리 알아보기 때문에 예. 이분들 중심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예를 들면은 구하기 힘든 LP판이라든지 레고, 운동화, 명품, 최근에는 그림이라든지 등등등 소장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면 무엇이든 예. 이렇게 리셀하는 방식으로 또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제가 중학교 다닐 당시에 고등학교 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제가 중학교 다닐 당시에 농구를 했었습니다. 예. 우리 전민기 팀장도 농구 좋아하시죠? 농구 잘합니다. 아, 좋아하시죠? 잘합니다. 이걸로 반찬 토론해야겠는데. 네. 엔사. 스포츠 브랜드인 엔사의 그 조던. 그렇죠. 예.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브랜드의 운동화가 이제 넘버가 표기가 돼서 출시가 되는 이제 신발인데. 네네. 당시에 제가 15만 4천 원 주고 그 농구화를 샀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11 버전. 버전 11인데. 네. 당시에 15만 4천 원. 저는 이제 순수하게 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샀던 이제 운동화거든요. 네. 지금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이 넘을 겁니다, 그게. 네, 그거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한데. 종류에 따라 다르죠. 예, 60만 원부터 100만 원 예. 가격이 분포가 고르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제가 그 엔사에 그 농구 선수 이름이 붙어 있는 그 운동화를 네. 한 3켤레를 갖고 있었어요. 3켤레. 예. 그 당시에는 이 거래가 50만 원, 60만 원이 되지 않았고요. 예. 엔사의 매장 가면 그냥 정가에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때는 사실은 물건도 많았고요. 그거를 살 수 있는 친구들도 한 반에 한두 명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는 않았는데요? 더 많았습니까? 네, 저희 거의 절반 정도가. 저희 중학교 때는 그거 사기 힘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지금 그게 한 100만 원에 거래되는 걸 보면서 네.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 물론 오래되긴 했지만 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걸 알았다면. 그렇게 따지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자기 저 집 산 거 많이 올랐다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면 사실은 그렇죠. 10년 후에 또 어떤 제품이 가치가 있어질지는 지금 상황에서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그 제품 가지고 계셨으면 출시 연도가 또 한참 전이잖아요. 가격이 아마 지금보다 더 비쌀 거예요.
갑자기 이게 또 화가 나는데 네. 혹시 그 우리 팀장님도 이런 거래 해보신 적이 있나요? 뭐 샀거나 혹은 팔았거나. 저는 이제 A사의 A사. 이지 땡땡이라고 하는 운동화가 있어요. 뭔 그게 땡땡이요? 이제 이지 땡땡. 아, 네. 그게 이제 지금은 인기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한때 뭐 연예인들이 엄청 많이 신는다고 해서 예. 그 당시 그것도 평소에 2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거를 막 50만 원, 60만 원 그렇게 팔던 시기가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예. 아는 형이 심지어 한 6개월 신던 거를 그러나 몇 번 안 신었다고 해가지고 거의 제값을 주고 샀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돈을 주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형님이랑 별로 안 친하십니까? 그 제값 주고 친한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왜냐면 한 번밖에 안 신었다고 했고 제가 진짜 봤을 때 거의 새 제품이나 아, 그래요? 다름없었어요. 뭐. 근데 그거를 이제 정말 살려면 진짜 50만 원이 돼야 살 수 있던 그런 예. 상황이었거든요. 아니 이 네. 구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중고차만 맞아요. 생각해도 일단 신차 출고하면 뭐 바로 절반 가까이 떨어지는데 오래 묵을수록 가치가 오르는 뭐 미술품도 아니고 실제 뭐 네. 운동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또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맞아요. 그게 이제 소장 가치에 주목을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희소성 있는 한정판 사실은 이 제작 업체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많이 찍어내진 않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님 세대보다는 그래도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정도 풍족하게 그렇죠. 이제 생활을 좀 하면서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예. 거의 뭐 웬만하면은 이제는 거의 비슷한 어떤 생활 수준 정말 뭐 하늘 위에 있는 그런 부자들 아니라면은 예. 그 같은 어떤 중산층 안에서 뭐 아니면 또래 안에서 내가 저 친구와 뭔가 다르고 싶은데 그때 남들이 구하기 힘든 물건을 갖고 있다. 별주. 이거는 정말 굉장한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정판 운동화의 경우도 통상 브랜드 공식 사이트에서 요즘에 이제 드로라고 하는 제비뽑기라든지 뭐 래플, 추천, 복권, 응모 이런 걸로 예. 발매 제품을 살 수는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응모를 하는데 아, 그래요? 예전에는 이런 신발 새로 나온다고 하면은 매장 앞에 새벽 뭐 전날 이틀 전부터 줄을 길게 서가지고 아르바이트도 있었는데 예. 그걸 이제 하지 말자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거의 뭐 뽑기처럼 예. 이제 번호를 뽑고 그 안에서 이제 추첨 돌려가지고 뭐 로또나 복권처럼 당첨이 되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예. 근데 정말 확률이 낮아요. 특히나 이제 뭐 어떤 셀럽과 협업한 상품이라든지 예. 희귀한 디자인, 유명인이 착용하는 상품 이런 것들은 더더욱 구하기 힘들고 경쟁률도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이걸 내가 갖고 있다. 이것마저 이제 경쟁력으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예. 최근에 이 소장 가치를 아주 높게 쳐줍니다. 아니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예. 친구가 또 N사인데 네. 그 코엑스에서 음. 이게 물량이 풀리는 거예요. 그때 몇 월 며칠에 네네네. 풀린다. 친구가 같이 가달래요. 네. 이틀 전에 갔어. 이틀 전에. 아, 그렇죠. 진짜 예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잡니다. 예, 맞아요. 이 오줌 마리 오면 얘 가고 나 기다리고. 예. 아니 근데 저는 그걸 겪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러니까 네.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다 자유죠. 본인 의사고. 전 제가 한심하더라고요. 그쵸. 이걸 위해서 줄을 서고 밖에는 텐트까지 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자, 반찬 토론이기 때문에 네.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찬성이세요, 반대세요? 저는 당연히 찬성이죠. 아, 찬성이에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예. 그 물건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부동산, 주식, 모든 경제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걸 보고서 한심하다. 저걸 뭐하러 저렇게까지 사냐 하는 분들은 안 사시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세상 안에서의 그 소장 가치 그리고 어떤 희소성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그거를 억지로 막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아, 그건 그걸 그렇죠. 정말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 분들 사이에서의 그 예. 가격이기 때문에 그건 거기서 자율적으로 이제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이런 현상, 소비 현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왜 반대를 하냐면 네. 본인들이 구매하고 싶으면 하면 돼요. 그리고 제 주위에서도 그 구하기 위해서 뭐 전날 가고 새벽에 가고 줄 서서 기다리고 다 이해는 합니다만 네. 제가 한번 그 가봤을 때 있잖아요. 음. 젊은 그 청소년들도 기다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묘하게 그 불법 행위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집니다. 아, 그런 게 암표 있었죠. 뭐 이런 것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예. 저는 그래서 오늘 반대 입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만 보면 과거와는 소비 방식이 좀 달라졌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소비 패턴 자체가 변했고요. 예. 리셀이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뭔가 팔고 사는 모습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 한국 소비자 소셜미디어 데이터 분석을 보니까요. 리셀테크 관련한 언급량이 2018년에는 15,000여 건에서 2020년에는 21,000여 건으로 43%나 증가했고요. 예. 이 Z세대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언급량은 2018년에 1,100여 건, 2019년에 1,190여 건, 2020년에 2,900여 건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운동화 리셀 플랫폼이 있어요. 스톡엑스라고. 여기가 2019년에 60억 달러, 그러니까 6조 8,500억 원이었던 전 세계 스니커즈 리셀 시장 규모가 오는 2025년에는 최대 250억 달러, 28조 5,600억 원 정도로 성장할 걸로 전망을 내놨거든요. 예.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이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워낙 인기다 보니까 편의점, 마트 등에서 물건 사면은 한정판 선물을 주는 경품 행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는 마케팅용으로, 그 다음에 우리 어떤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는 형태로 많이 기업 입장에서는 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 주제가 이렇게 뭐 반대와 찬성이 갈릴 만한 그런 건 아닌가 봐요. 오늘 저 문자가 안 들어오고 있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조금만 분발을 좀 해주세요, 팀장님. 아, 열심히 할게요. 예. 좀 열심히. 다른 방송에 좀 그 분량을 좀 줄이세요. 이게 제일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6904번님. 그렇게 따지면 콘서트 티켓 사재기하고 비싸게 파는 암표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암표는 불법이잖아요. 리셀도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아닙니까? 라고 하셨고요. 7819번님. 이걸 왜 문제 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웃돈을 주고서라도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죠. 라고 하셨네요. 예. 아니, 전제는 그거예요. 본인들이 원하면 사는 거고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잘못된 행위들, 특히 한정판 운동화 팔아서 용돈벌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수입사 대표나 매장에서 직접 이런 판매에 연관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거를 또 악용하는 사례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뭐 야 이거 좀 돈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서 뭔가 더 필요한 사람에게 뭐 한 켤레 정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거를 또 여러 개 사가지고 결국엔 여기 차익 붙여서 이거를 또 뭔가 수익으로 크게 연결시키는 사람들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고가의 명품 시계 수입사 대표가 매장에서 결제한 다음에 웃돈을 받고 리셀샵에서 재판매한 상황이 제보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시장에 나오지 않은 운동화가 리셀 사이트에 또 매물로 올라오기도 하죠. 스니커즈가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제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판매들부터 올렸을 수 있다 이러는 추측이 나온 거거든요. 일종의 이것도 공매도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 그 매장 직원이나 관계자가 물량 빼돌려서 올린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 앞서의 그 시계 같은 비슷한 상황이에요. 실제 한 매장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되면서 해당 직원 퇴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매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제 판매처에서 혹은 이거를 정말 이용해서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리셀에 개입한다면 이건 법적 문제도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준호 변호사가 인터뷰한 걸 보니까 정보적 우위를 갖고 시장의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행위다 보니까 공정거래법상 지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회 승인 없이 이사는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 상법상 이사의 자기 거래를 위반했다. 그다음에 이런 행위가 알려지면 본사가 계약 해지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서 배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연루돼 있는 사람들, 내가 이 매장에서 몰래 빼돌려서 이거는 사실은 불법인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개인 판매도 사실은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고 상품 판매 반복성이 보인다면은 이것도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고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즉 가산세 같은 세금 부과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구매한 해외 직구 상품을 쓰지 않고 타인에게 되팔면 관세 포탈로 처벌 가능성도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목적 자체가 내가 이걸 여러 켤레 해서 웃돈을 얹어서 수익을 거둬들이겠다. 그러면 예. 세금은 내지 않겠다. 어떤 법인이나 이런 형태로 설립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문제가 예. 되는 거죠. 애플리케이션으로 공덕동 브라우님께서는 아니 목요일 전민기 팀장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오늘 나오셨어요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고 보니까 오늘 왜 나오셨어요? 제가 이제 목요일에 또 욕먹을 것 같긴 한데 회사에서 예. 아주 중요한 그 미팅이 있습니다. 정부하고 어떤 사업 같은 거 이거 좀 제안서 같은 것도 좀 써야 되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저 이 방송을 좀 조정을 한 거군요. 너무 죄송합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뭐냐면 이게 다시 이제 재판매를 하죠. 그러면 그렇죠. 어떤 저 중고 장터 같은 데서 판매를 한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소비자들 간의 피해, 개인 간의 거래에서 오는 그런 피해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역시나 한국소비자원 데이터 분석해 보니까 그 언급된 키워드가 사기하고 환불이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 계좌이체로 먼저 입금한 후에 물건을 양도받지 못한 사례라든지 제품 수령 후에 상태를 봤더니 불량해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다는데요. 그래서 이 리셀 전용 플랫폼은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수령해서 정품 여부와 품질을 검사하는데 예. 이 검수 기준과 가품에 대한 언급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품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경우도 있겠네요. 가품일 가능성도 있는 경우. 그럼요. 예. 워낙 우리나라에 이제 가품들도 많이 유통이 되다 보니까 예예. 사실 사는 입장에서는 진짜라는 전제하에 웃돈을 얹고서 샀는데 그게 가짜다. 이건 사실은 두 번 피해 보는 거거든요. 예예. 그러니까 이런 피해 사례들은 그렇습니다. 좀 막을 장치는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뭐 개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매하고 뭐 다시 되팔고는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렇게 또 개인 간의 거래에서 오는 어떤 뭐 가품의 문제라든지 또 사기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제가 N사 농구화가 하나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싸게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끝나고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예.